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 관찰되기에 태양을 찍어봤습니다. 3번에 걸쳐서 찍었는데요, 렌즈에 어두운 필터를 장착해서 화면이 어둡게 나옵니다. 이 세 영상을 보시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영상만 봐도 이건 오전에 찍은 거, 이거는 점심때, 이건 오후에 찍은 것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원근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전에는 태양이 관찰자 시점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늘 위로 점점 고도를 높이게 됩니다. 정오에는 태양이 옆으로 수평을 그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오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면에서 태양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달도 마찬가지여서 이걸 이해한다면 고정된 화면에서 달 영상, 태양 영상만 보더라도 달이 동쪽 하늘에 있는 건지 또는 중천에 있는 건지 서쪽 하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후 12시 40분에 제가 태양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평면 지도상에서 정확한 정오는 12시 30분에서 12시 40분 근처에서 정오가 되기 때문에 제가 12시 40분 쯤에 태양을 찍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12시 10분에 찍었습니다. 정오에 찍었는데 왜 태양이 위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12시가 정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 3, 40분쯤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정확한 정오, 중천 하늘에 태양이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40분에 태양을 찍었더니 태양이 화면에서 수평으로 일자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시 40분에 태양을 찍고 또 3시간 후에 또 태양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태양의 크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정오에 찍고 또 오후 4시 부근에서 또 태양을 찍었습니다. 태양 크기만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는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태양계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능이 낮던 높던 누구나 확인 검증이 가능한 사실이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정오에 찍은 태양과 오후 4시에 찍은 태양의 크기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정오에 찍은 태양이고요, 이것이 오후 4시 부근에서 찍은 태양입니다. 보면 정오에 찍은 태양은 이 위에서 이 끝에까지 확장되어 있는데 오후 4시에 찍은 태양은 위에가 이만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번보다 2번 태양이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따져봤더니 대충 한 이 정도의 갭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오후 4시의 태양이 정오보다 약 10% 정도 작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관찰자로부터 정오에 보여지는 이 1번 태양은 가깝기 때문에 크게 보이고 2번 태양은 관찰자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2시 40분에 찍었던 태양과 또 오후 3시 40분에 찍었던 태양과 약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19년 6월 4일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제 필터를 장착하고 태양을 2시간가량 관찰해 봤습니다.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빠른 배속으로 돌렸기 때문에 금방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해 떨어지는 것을 볼 게 아니라 태양이 처음에 어느 정도 컸는지 그리고 멀어지면서 어떻게 작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작 단계에 있는 태양과 떨어져 있는 태양의 크기를 또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이것은 시작 단계에 있는 태양이고요, 이것은 끝 지점에 있는 태양을 캡처해 가지고 똑같은 배율로 제가 확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 정도는 크기가 줄어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태양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으로 더 이렇게 깎아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도 더 태양이 더 크죠. 더 큰데 제가 빛 퍼짐을 감안해서 아래 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거리만 계산했고요. 상대편을 봤더니 자, 여기서 이만큼이 모자라게 됩니다.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태양이 이만큼 크게 시작해서 가면서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이거 아무리 못 잡아줘도 한 25% 정도는 줄어든 것을 얼핏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2시간,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25%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정오의 태양과 오후 6시에 있는 태양까지 풀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이것처럼 2시간, 3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25%가 줄어들었다면 그럼 정오부터 6시까지 촬영하면은 도대체 몇 프로가 줄어들까요? 아무리 못 잡아줘도 최소 50% 정도는 태양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딱 가정해 놓고 이제 왜 태양계가 거짓말이고 둥근 지구가 거짓말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계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대충 태양계가 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태양을 놓고 얘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구하고 화성을 놓고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지구와 화성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구로부터 화성까지 떨어진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가 5,500만 킬로미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지구의 지름 12,742킬로미터의 약 4,316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구를 4,300개를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그 끝에 화성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정오에 낮 12시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정오면은 위치로 치면은 여기가 되겠죠. 물론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위치는 여기라고 있으니까는 여기라고 가정해 줘야겠죠. 여기서 지구 딱 절반 여기까지의 거리를 놓고 태양이 약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준다고 하면은 태양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점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멀어졌는데 태양의 크기가 무려 50%나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제가 여기서 50%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뒤로 다시 그만큼의 거리를 가게 되면은 이쯤 오게 되면은 제로가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지점에서 태양을 보게 된다면 태양은 보이지 말아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또 보인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구 지름에 약 4,300배를 더 뒤로 가가지고 화성에서 태양을 본다면은 태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거 아주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화성에서 태양을 볼 수 있다면은 지구에서는 여기서 보나 태양은 차이를 못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정오에 보는 태양과 저녁 6시에 보는 태양이 무려 50%나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다시 이만큼의 거리를 뒤로 더 가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더라도 콩 같은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화성, 지구 지름의 4,300배를 더 뒤로 멀리 날아가서 이 화성에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아마 답변 못하실 분들이 수두룩할 거고요. 기껏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대기권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갔는데 태양이 50%나 줄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져 보이면 커져 보이는 거지 대기권은 돋보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화성에도 대기권은 있죠. 물론 과학에서 말하는 거지 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50%가 태양 크기가 줄어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화성까지 약 4,300배를 더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이 지구 지름에 4,300배나 더 뒤로 물러가 가지고 화성에서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보인다면은 보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보였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 탐사선을 보게 되면
지구에서 쏴가지고 화성에 착륙한 로버트가 화성에서 하늘을 촬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양이 떡하니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에서 고작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는데도 태양이 50%가 줄어들었다면 조금만 더 가도 태양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논리 아닙니까? 그게 이치에 만든 거예요.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동안에 50% 태양의 사이즈가 줄어들어 보인다라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기 때문에 화성에다 탐사선을 보낸다고 이 나쁜 나사 사기꾼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주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성은 지구로부터 5,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평한 세상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일 뿐이에요. 하늘에 돔이 있고 이 돔 안을 회전하고 있는 많은 별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주가 있다면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탐사선 영상에서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논리에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큰 행성이 아니라는 거,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불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 탐사선 보낸 화성은 사기였다. 화성에서는 도저히 태양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관찰해 볼 때 그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관찰해 봤더니 이렇게 50%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이 화성에서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이렇게 둥근 지구에서는 화성에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무조건 있다, 볼 수 있다, 나사에서 보여주는 조작된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50%가 현실에서 팍팍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점심때부터 저녁 때까지 태양을 촬영하면 됩니다. 촬영해가지고 처음 보이는 태양의 크기와 나중에 보이는 태양의 크기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누구나 검증 가능한 이 50% 줄어드는 현상, 이것은 실지예요. 실지, 현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오로지 맹목적으로 나사가 보여주는 영상에서 태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태양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지식인일까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반인들이 이런 거 디테일하게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죠. 하지만 저같이 한가한 사람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계산해봤더니 둥근 지구가 가짜였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둥근 지구 이론에서는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 개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반대로 평면 세상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평면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오에 여기 떠 있는 태양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면은 이 부분에 태양이 이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의 태양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정오 기점을 지나면서는 저로부터 태양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있는 태양을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을 보기 때문에 태양은 약 50%가량 줄어들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멀어지면서는 관찰자와 태양과 사이에 많은 공기층들 때문에 시야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멀어져서 태양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태양을 보는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멀리서 오는 태양이다 보니까는 태양이 아래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점점 올라왔다가 정확하게 정오 기점으로 해서 다시 태양은 멀어지면서 이렇게 제 기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아래로 떨어지는 태양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렵나요? 평면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당연. 그런데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무엇이든
둥근 지구에다 놓고 대조를 하게 되면은 하나같이 맞는 게 없고 다 모순밖에 없어요. 평면상에서는 뭐 설명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치를 그 중간에 나사가 개입하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고 복잡해지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나사의 말과 교과서를 신뢰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세뇌됐기 때문에 지구가 당연히 둥근 줄 알고 이 둥근 부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교과서니까 무조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이 둥근 지구의 쇠뇌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둥근 지구의 물리적 증거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수많은 이론과 유명한 과학자들이 마련해놓은 이론밖에 없어요. 나사가 보여주는 조작된 영상들밖에 없고요. 하늘에 풍선을 띄워서 카메라로 땅을 봐도 세상은 평평했어요. 그런데 왜 둥글다고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절대 태양이 보이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증명을 통해서 나사가 거짓말장이고 둥근 지구가 거짓말이고 태양계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산뜻한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둥근 지구를 산산조각 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